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엔 저희 6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종합계획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요게 이제 크게만 일단은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자세한 내용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 크게만 봅시다. 크게. 뭘 크게 보냐면 요 틀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틀이 뭐냐. 자, 일단은 기본법상의 종합계획은 누가 세우냐면 청장이 세웁니다. 그래서 청장이 이거를 몇 년마다 세운대요? 5년마다 수립 및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5년마다 수립 및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이 종합계획을 세울 때 이 안에 꼭 들어가 줘야 되는 포함 사항이 거기 책에 가보시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일단은 생략하고, 여기 포함되는 사항이 거기 가보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생략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종합계획을 세우면, 자, 이거를 누구한테 통보를 하냐면, 통보를 하는데, 누구한테 통보하냐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한테 이걸 통보를 하거든요.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시도지사는 이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 중에 시도지사는 그 종합계획에 맞는 무슨 계획을? 세부계획을 5년이 아니고 몇 년? 매년마다 우리가 전년도 몇 월까지 12월 31일까지 누구한테 제출하냐면 청장한테 제출을 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부계획을 받아봤는데 청장이 마음에 안 들면 수정 및 보완 요청도 가능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제출을 받은 청장이 딱히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아셨죠? 요 정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령에 가보면 어디 가보면 대통령령에 가보면 요게 나와 있는 거예요. 며칠까지 이제 요게 좀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계획이라던가 또는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가지고 10월 31일과 12월 31일이라는 날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 통보 날짜 그리고 제출 날짜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특채 때 한번 요 포함 사항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다라고 해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우리가 보자라고 했잖아요. 기출문제다라고 해서 한 번쯤은 읽어보실 필요는 있다. 근데 많이 나오진 않아요. 포함사항은.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정도 일단 크게 정리하시고 1회독 때 넘어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왔다. 우리가 뭐 16페이지에 가보면 몇 페이지요? 16페이지에 가보면 22년도 특채 문제 하나가 있을 거예요. 14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책에 프린트상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1번 소방청장은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한다. 오케이. 2번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왜냐하면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받았지만 각 시도에 필요한 계획이 또 따로 있겠죠. 그 시도에 필요한 계획을 다시 세부계획이라는 걸로 매년 수립해서 이상하죠. 그죠? 누구한테 제출해요? 이거를 청장한테 제출하는 건데 행안부 장관한테 제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X. 종합계획에는 소방 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이게 이제 자세한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종합계획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소방 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소방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사항. 소방청장은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10월 31일까지 수립을 해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20년도 공채입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 업무에 관한 소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그럼 요거는 종합계획을 일단은 누가 세우냐라는 거죠. 요게 이제 누구라고요? 청장.
그리고 몇 년마다? 5년마다. 맞습니까? 정답 몇 번?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공채 때도 한번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 가보면 문제가 또 나와 있죠. 18년도 상반기 특채 16번 문제라고 해가지고 16번이라고 넘버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책에는. 다음 중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기간은 그랬죠? 그러면은 시행되기 전년도에 미리 세워야겠죠. 그죠? 전년도 10월 31일까지. 다음 밑에 상반기 특채 문제 나와 있습니다. 17년도. 종합계획 및 수립 시행에 대하여 틀린 것은 그랬거든요. 1번 소방청장은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을 해라. 그럼 아까도 나왔었어요. 요거 10월 31일까지 수립하는데 누구와 협의를 거친대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5년마다 이제 수립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는 포함 내용이냐면 종합계획 포함 사항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가면 이거 외워야 되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종합계획 포함사항. 종합계획 포함사항이 이런 식으로 보기에 이렇게 등장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4번에 가보면 어차피 이게 확실하게 답이 될 수 있는 게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제출한다 그랬죠. 근데 시군구청장은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계속 누가 나왔었어요? 시도지사가 나왔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 틀린 거다라는 걸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다. 그래서 기출문제 여러분들 꼭 풀어보셔야 돼요. 꼭 풀어보셔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썸머리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조 소방의 날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소방의 날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하셨죠? 잘 안 나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11월 9일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자, 어떤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따로 정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거든요. 법에 가보면. 거기 가보면 소방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일단 11월 9일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소방의 날에 할 수 있는 게 명예직 소방대원 위촉이 가능합니다. 거기 제가 그래서 밑줄 쳐놨어요. 명예직 소방대원 위촉이 가능하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나와주면 좋은데 소방의 날이 언제냐?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자, 그럼 챕터 2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조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이제 소방력의 기준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방력이라는 건 이 정의를 먼저 알아야겠죠. 소방력이라는 게 뭐냐면 소방활동을 하기 위한 인력이라던가 또는 장비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방력이라는 게 결국 이제 소방활동을 할 때 내가 이제 인력이 필요할 거고, 그죠? 그리고 소방 장비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등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용수거든요. 물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거죠. 인력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요 인력을 가지고 내가 장비를 써야 되고, 인력을 가지고 용수를 써야 되고. 근데 지금도 현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이 모자라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장비와 용수도 중요하지만 누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아니, 사람이 있어야 장비를 쓰고 용수를 쓸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소방력에 대한 내용은 거기 가보면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그래서 뭘로 정한대요? 거기 가보니까 행안부령으로 정한대. 자세한 내용은 뭘로 정한다고요, 여러분들? 행안부령으로 정한대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각 시도에 소방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소방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도에 소방력이 필요한 게 이 정도 필요할 거고, 또 어떤 시도는 소방력에 대한 게 조금 다르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로 드는 게 이제 서울에 있는 소방서와 예를 들어 저기 강원도에 있는 소방서는 소방력의 규모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에는 이제 도심지다 보니까 건물도 막 으리으리하게 올라가 있고 집중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각 시도별로 이게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소방력 확충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은 누가 세우는 거냐면 관할 시도지사가 세운다라는 거. 아셨습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소방 자동차 등 소방 장비의 분류 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타법에서 정한다.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제 나왔다. 예를 들어 뭐 특채 때 나왔다. 제가 대부분 요건 이제 특채 때 많이 나왔거든요. 이 조항은. 자, 1번에 가보면 옳은 거 찾으래요.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지만 이건 대통령령이 아니고 뭘로 정한다?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했고,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청장이 아니고 누구다? 시도지사다라고 했고, 자, 세 번째,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 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이것도 아까 갔을 때 있었죠, 그죠? 제가 타법에서 정한다 그랬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본 보조율은, 자,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이거 다음 조항에 나와요. 구조에. 아셨습니까? 다음 17년도 하반기 특채 문제. 다음 중 소방력의 기준 등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1번,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필요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소방력이라고 합니다. 2번,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행안부령으로 정하고요. 3번, 소방청장은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 사람은 청장이 아니다. 누구다? 시도지사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뭘로 정한다?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아니 한번 봐봐 여러분들. 이 문제나 똑같은 문제예요. 무슨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살짝 틀어놓은 문제. 결이 다 비슷하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법 문제가. 자, 구조 한번 가볼까요? 소방 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소방 장비가 소방력 안에 들어가요. 그럼 이 소방력에 나오는 소방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주체는 누구예요? 누가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시도가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소방력의 어떤 확충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사람이 제가 시도지사라 그랬죠. 그럼 결국 그 장비라던가 또는 인력을 보충하고 이런 것들은 각 시도지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싼 건 상관이 없는데 조금 비싼 물건이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소방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조가 되는 소방차보다 이제 수입되는 게 진짜 많대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어떨까요? 비싸다라는 거죠. 특수 자동차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도 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세기 때문에 이거를 시도 쪽에서는 일부를 누구한테 보조를 받을 수 있냐면 국가한테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아셨죠? 그래서 국고보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처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국고보조를 누가 해주냐가 나와요. 자, 국고보조는 누가 해준다고요? 국가가 해줘요. 근데 전부 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일부만 보조를 해줍니다. 시도의 예산 중에 조금 이거는 부담하기가 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일부만, 누가? 국가가 국고보조라는 걸 해준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됐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요게 들어가요. 범위와 보조율. 보조율은 모르셔도 되고 요 사업 범위는 조금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어디에서 정하고 있냐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정한다고 여러분들? 대통령령에서 이걸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가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대상 사업의 범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대상 사업의 범위라는 게 결국 이런 것들은 내가 뭐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국고보조를 해주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차, 소방차, 헬기예요. 소방정, 요 이제 배예요, 배. 그리고 통신설비라던가 전산설비, 그리고 방화복 이런 게 있어요. 방화복 등 뭐 필요한 설비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좀 어떤 거?
비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방화복 같은 경우는요, 소방활동을 할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어떻게 보면 장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 소방장비는 당연히 해줘야겠죠. 소방장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방화복이라던가 또는 이제 장갑 있죠. 장갑이라던가 또는 안전화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보조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비싼 게 이거거든요, 요거 청사.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내가 이제 근무하는 곳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 짓는 거죠. 가격이 좀 나가겠죠, 그죠? 가격이 좀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청사 건축도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소방활동 장비에 뭐 설비 규격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행안부령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다 못 외워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런 것들은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거기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그 프린트상에 이제 20페이지에 가보면 별표 1에 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펌프차가 이제 소방 펌프차 중에 대형 240마력 이상만 보조를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못 외워요,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 본문에 왔을 때 다시 본문에 와보면 이 안에 국내 조달품에 대한 내용이 있고 뭐 수입 물품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 19페이지 맨 밑에 가보면 이런 것도 굳이 지금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국내 조달품이다. 뭐 헬기가 국내에서 만든 거다. 그러면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대요. 그럼 그 정부 고시 가격의 몇 프로를 보조를 해주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 가격이 정해지는 건데, 수입 물품은 뭐라고 돼 있냐면 조달청에서 조사한 거. 조달청. 근데 만일 뭐가 없다. 시가가 없다. 조달청에서 조사해도 시가가 없고 국내에서도 이게 정부가 고시한 가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어떤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그 가격에 대해 평균가를 내서 한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근데 이 밑줄은 쳐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런 건. 한번 읽어보시고, 결국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땐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 뭐 20페이지 가보면 국고보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죠? 자, 1번 보조 대상의 사업 범위와 기분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맞죠? 2번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안부령으로 정합니다. 3번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자, 여기서 얘가 틀린 거죠. 왜요? 전부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 내 말은. 일부로 대줘야 된다라는 거. 자, 국고보조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소방활동 장비로는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정이 있다. 아까도 차, 헬, 정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문제, 여러분들 20페이지에 문제 하나 들어가 있죠? 책 때 많이 나왔네요. 이것도. 됐습니까? 이런 것들 같이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문제 하나 더 있어요. 20년도 특채 문제는 한번 풀어보세요. 어차피 뭐 그거에 대한 건 아까 차일정 통전방 그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조항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조항에 가보면 요 10조가 나와요. 10조. 요게 이제 뭐냐면 소방용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요게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8조, 9조, 챕터 2에 가보면 이런 것들은 특채 때 좀 많이 나왔고, 공채와 특채 공통으로 많이 나왔던 게 요거예요. 요거.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 공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나왔습니다. 지금. 매년 요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게 나왔는데, 자, 일단 소방용수 시설 같은 경우는 뭐를 꼭 정리하셔야 되냐면 종류를 먼저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자, 종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그리고 비상소화장치라는 것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좋다. 요즘은 이 비상소화장치가 시험 문제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방용수시설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무슨 시설이다? 소방용수시설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포인트로 보실 건 요 세 개예요. 비상소화장치도 나오기 시작했지만 원래는 그 전에는 요 소급저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자, 소화전은 이게 소화전입니다. 요거. 길거리에 있는 그냥 소화전. 많이 보셨죠, 요거. 소화전입니다. 그럼 이 소화전 근처에 가보면 뭐가 있더라? 제수변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뭐냐면 메인 밸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얘를 열어야 여기서 이제 물이 나간다. 그러니까 결국 이 소방용수시설이라는 건 누가 사용하는 거냐면 소방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비상시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소화전 근처에다가 오토바이 대져 있죠. 안 된다. 응? 이 과태료 얼마예요, 여러분들? 20만 원. 이 도로교통법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는 몇 메타? 5m 이내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는 소방을 배우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죠.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급수탑이에요. 자, 이 급수탑은 소방자동차가 와요. 소방자동차가 와서 여기다 이제 차를 대요. 그럼 여기다가 차를 대면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차에서 이제 급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탑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크겠죠. 그죠? 탑이에요, 탑. 그리고 여기다가 소방차가 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이거 자체가 도시의 미관상 썩 좋지 않습니다. 도시의 미관을 해칠 수 있고, 여기 가보면 이게 이제 밸브예요, 밸브. 근데 이 밸브가 되게 무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높이가 150cm 이상에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사람이 이걸 못 보면 이거에 의해서 다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잘 설치를 안 합니다, 급수탑은. 간혹 있어요. 간혹 도로변에 이게 이제 하나씩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데가 있긴 한데 거의 설치 안 하고. 저수조는 제가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안에 있기 때문에.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냥 수조야, 여러분들. 물을 담아두는 수조기 때문에 뭐 우리가 봤을 때 이거 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지상에 꺼내놓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보긴 힘든데 그냥 지하에 묻혀있는 수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상소화장치자. 이거를 우리가 제일 많이 설치하는 곳이 이거 아마 요즘은 좀 많이 통용이 되고 있고 많이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얘를 많이 설치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시장 같은 데 있죠. 전통시장.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전통시장이 요즘은 이제 최신화가 된 것도 많고 해서 괜찮은데 정말 예전 전통시장 가보면 전통시장, 재래시장이에요. 근데 재래시장이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쓰고 다 전통시장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자, 전통시장에 가보면 소방차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로도 좁고 중간에 뭐 막 이렇게 파시는 분들도 있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최신화가 되지 않은 현대화가 되지 않은 전통시장은 약간 그런 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나면 소방대가 진입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를 해둠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로 뭐를 끌 수 있게 불을 끌 수 있게. 왜냐면 그런 데는요, 여러분들 옥내소화전이나 이런 거 설치 잘 안 하거든요. 설치를 못 해요. 바깥쪽에 있기도 하고. 당연히 소화기를 가지고 있죠. 소화기를 가지고 있지만 소화기보다 훨씬 더 얘가 성능이 좋은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비상소화장치라는 걸 우리가 요즘 또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 같이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네들의 공통적인 사항은 뭐냐면 이것들에 대한 유지 관리를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들? 시도지사가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도지사가 유지관리를 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고 근데 일반 수도업자가 누가요? 일반 수도업자가 뭐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반 수도업자가 설치했을 때 요 유지관리 있죠? 유지관리도 누가 하냐면 직접 하는 거예요. 누가? 수도업자가 합니다.
일반 수도업자가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유지관리를 누가 한다고요? 그 수도업자가 합니다. 이런 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나중에 가보면 이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갔을 때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걸 조금 자세하게 보는데 뭐를 보냐면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얘를 어디다 설치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방차의 진입이 조금 곤란한 지역이라던가 그래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 또는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그리고 이런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 화재 경계지구라는 애가 현재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강화지구 화재 경계지구라는 애가 원래 기본법상에 있었거든요. 이 화재 경계지구가. 그래서 원래는 뒤에 가면 나와요.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됐냐면 삭제가 됐습니다. 현재는. 이게 다 어디로 갔냐. 아까 분법된 거 있죠. 그 법으로 다 넘어갔거든요. 기본법에 있던 내용 일부가 다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게 분법된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화재 예방 강화지구라고 해가지고. 그럼 이 화재 경계지구라는 말을 더 이상 안 써요. 이제. 그럼 이것도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근데 법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직. 화재 경계지구로.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 안 돼 있는 거야. 지금. 바뀐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옆에다가 그냥 화재 예방 강화지구라고 하나 더 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데다 설치를 하고 또는 누가 인정한 지역 시도지사가 인정한 지역 여기는 위험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인정한 지역에 내가 비상소화장치라는 걸 설치를 한답니다. 비상소화장치를 설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 설치 장소가. 아셨습니까?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요것도 한 번씩은 꼭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와요.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온 걸 뽑아라 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많이 나왔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걸 뽑아라 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얘를 뽑습니다. 얘가 어디 정해져 있냐면 다 행안부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정해져 있다고요? 행안부령에 가보면 그래서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과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 들어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설치 기준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 내용이 많아서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